자, 그런데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일본의 한 거물 연예인이랑 그 육체 관계가 있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일본의 한 거물 연예인이랑 그 육체 관계가 있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또 그녀가 직접 진술을 한 거예요. 엄청 화제가 됐어요. 근데 사실 일본 관련된 일본에 사시는 분이나 일본의 뭐 연예인을 한 분이라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굉장히 유명한 MC라고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남성과 육체적 관계를 나눴다라고 그녀가 자백을 하는데 이게 또 막 기자들이 막 또 퍼뜨리지 막 그래갖고 막 사진 돌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녀에게서만 나온 이야기라서 사진을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막 그렇게 막 유명 거물 연예인과 막 그런 관계가 있다 막 하니까 오히려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언론에서 막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런데 그녀가 그 거물 연예인뿐만 아니라 다른 클럽에 오는 손님들과도 이제 관계를 가지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노리는 게 유부남들, 가정이 있는 사람들만을 좀 노렸대. 왜냐면 관계를 갖고 나서 자기 애한테 말할까? 부인한테 전화할까? 이렇게 협박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낸 거지. 그래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했던 뭐 지인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금전 협박 이런 걸 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막 기자들이 그녀의 이제 그 본가에 간 거야.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아들이었나, 어떤 남성이었나, 막 이런 거를 조사하려고 그녀의 본가까지 찾아간 거야. 후쿠오카까지. 그래서 결국에 그녀가 그녀의 이제 친정이죠. 그 본가 맨션까지 방문해서 인터폰 누르고 막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했지만 야 누가 문 열어주겠니? 진짜 이 기레기들. 근데 이제 같은 맨션에 거주하고 있던 다른 주민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주민이 저 집은 키 큰 아들하고 또 키가 큰 딸이랑 이제 가족 4명이 사는 줄 알았어요. 4식구인 줄 알았지 뭐. 근데 2명이 같이 있는 걸 못 봤어, 아들, 딸이. 그리고 이 아들은 만약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잖아? 절대 같이 안 타는 거야. 자기가 버튼 눌러놓고 누군가가 딱 타려고 오면은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절대 같이 안 타는 거야. 근데 웃긴 게 딸도 그래, 딸도. 그랬던 적이 되게 많아요. 딸도 이뻤다고. 이런 인터뷰를 한 거야. 그런데 그 집에서는 뭐 딸이 없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 그가 2명의 모습을 한 거지.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남성의 모습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갖춰 입었을 때는 여성의 모습으로. 그래서 주민들은 저 집에는 키 큰 딸과 아들이 같이 산다. 미남 둘 다 아들, 딸이 둘 다 외모가 출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 아닐까라는 게 이제 그 기자들의 뭐 기사였어요. 자, 그랬던 그녀가 체포가 되는데요. 또 난리가 납니다. 왜? 그녀의 모습을 보려고. 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체포되는 모습, 재판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려고 그 추운 겨울에 35자리 좌석, 그 방청권을 얻기 위해서 대략 한 180명의 사람들이 재판소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대요. 그녀의 모습, 그 재판하는 모습을 보려고. 자, 법정에 들어섰던 키쿠치 아주하의 모습은요, 흰색 카라가 있는 그런 쇼트 그런 이너에다가 회색 뭐 바지에 발목을 약간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입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러 갈 때는요, 되게 검고 긴 머리를 되게 느슨한 곰으로 묶고 있었다고 해요. 얼굴은 뭔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코와 입 사이에는 뭔가 덜컥한 푸른 수염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수염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건 당시 그녀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당시 약간 조금 체포됐을 때 좀 이상한 얼굴을 좀 캡처한 거기도 할 것 같은데요. 법정에 들어갔을 때, 재판을 받을 때 혹시 이 약했던 여자 아니야? 막 이럴 정도로 몸이랑 팔을 부들부들 막 떨었대요.
그리고 왠지 되게 좀 이렇게 불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막 계속 이렇게 떨고 있었대요.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시키고 발언을 할 때마다 침이 계속 이렇게 떨어졌대요. 입에서. 그러면서 이 침을 닦기 위해 손에 이렇게 그 타월이라고 하나? 그런 손수건을 이렇게 쥐고 있었고, 이 손수건을 이렇게 잡고 이제 법정에 출정을 한 거죠. 그래서 키쿠치 피고는요, 재판장의 말에 무슨 말을 하거나 뭔가 누군가 뭐 변호사나 검사가 말을 시키면 오른손을 계속 이렇게 떨었대. 그러면서 오른손이 계속 경련같이 뭔가 계속 이렇게 떨었고, 눈은 굉장히 공허했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몸을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늘을 응시하는 듯한 이렇게 이런 약간 모습이었대. 너무 이상한 모습이죠. 그래서 목은 약간 이상하게 약간 이렇게 해갖고 이중턱이 생기게 약간 좀 이게 흉내 내기 좀 어려운데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렇게 해서 그 법정에서 갔던 사람이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진짜 그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약간 눈이 멍하고 입은 이렇게 벌리고 있고, 그러니까 침은 계속 나오고 몸은 계속 떨고 있고, 그래서 약간 눈을 하나도 깜빡이지도 않았대. 이렇게 하지도 않고 계속 그냥 이러고 있었고, 말투도 굉장히 이상했다고 합니다. 자, 재판에서도 그녀가 말을 할 때 키쿠치 아자와데스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그대로 그 일본 기사에 써 있었어. 키쿠치 아주아데스. 그래서 그렇게 막 점점점점 찍은 기사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말을 계속 더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래가 약간 섞인 남자 아저씨처럼이라 그래. 오지상 미타인이라고 거기 써 있었는데, 가래가 섞인 아저씨처럼 굉장히 작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변호인의 질문에도 말을 굉장히 심하게 더듬고, 오죽하면 변호인이 아주와한테 약간 심호흡 좀 해보시겠어요?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아주화가 너무너무 이상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죽였어? 그랬더니 그녀의 말은, 자, 왜 죽였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그가 나에게 남은 건 애정은 없고 남은 건 정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범행을 결심했어요. 라고 진술했대요. 그러니까 너한테 남은 건 이제 사랑도 뭐고 아니면 정이야, 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그런 거 있잖아. 아유, 그냥 사랑이 무슨 사랑이야.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그녀는 이제 나를 여자로서 사랑해주는 남자가 유일한 남자였는데, 이 남자가 너한테 남은 건 정밖에 없어 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남자친구 핸드폰에 다른 여성이 같이 찍은 사진도 이렇게 있었고, 헤어지자고 하고, 약간 뭔가 연타를 따다다다다 맞으니까 이제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을 한 것 뿐이죠. 자, 그러면서 그녀가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배트를 들고 그를 때리고 목을 찔렀어요. 수차례 찔렀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때도 막 말을 계속 더듬었대. 그러면서 애니메이션에서 이거 칼이나 이런 배트나 이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살해하는 씬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거를 흉내 내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만화에서 나오는 거 보고.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금속 배트는 머리를 가볍게 때리려고 썼어요. 칼은 가방에 숨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은 그녀를 이렇게 변호해요. 사리를 품은 과정에서 그녀가 가진 3개의 장애를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벼운 지적장애. 두 번째는 광범성 발달장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동일성 장애였습니다. 자, 재판장은요,
그 재판관, 오직하면 재판관이 피고인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요구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주문을 하거나 그럴 때 그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때 3번씩 말을 했대. 계속 반복해서 그녀가 알아듣게 하려고. 자, 그런데 사실 그녀가 이제 트랜스젠더가 됐고 여성이 됐지만 그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여성 호르몬제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변호인이 이제 그녀가 이제 18년형이 나왔어요. 처음에 18년 구형이 떨어졌어요. 살해를 저질렀으니까. 근데 변호인이 하는 말이 항소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지 않아가지고 그녀의 증상이 나날이 좀 이상해져가요. 처음 만났을 때 그녀 모습과는 지금 완전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판을 받을 때는 긴장이 되고 남의 눈에 노출되는 그런 중압감도 있기 때문에 뭔가 호르몬제를 투여받지 않은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의 막힘이나 그리고 말에 약간 더듬는 거 뭐 그런 점들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감정을 하는 의사도요, 이 여성 호르몬 결핍증으로 인해서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트랜스젠더 분들이나 뭐 여성 호르몬제를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에 너무 집착하고 이거를 안 맞으면 나는 이제 안 돼라고 이제 그렇게 뭔가 결핍, 약간 약간 이런 게 정신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자, 법정에서도 그녀는요, 모시아케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계속 이렇게 말했대. 모시아케 고고고고고고고자이마생.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을 계속 더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르몬제를 맞고 안 맞고가 사실은 그녀에게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고 어떤 그 증언을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빨리 그녀에게 호르몬제를 맞춰야 된다. 여성 호르몬제를 줘야 한다. 라면서 이 도쿄 구치소는 시급한 대책을 굉장히 재촉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건 질병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호르몬제 처방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녀는 호르몬제를 맞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했지만 사실 이 호르몬제를 맞고 안 맞고는 자신의 결정은 그걸 맞고 안 맞고 크게 이제 그녀는 어차피 수술을 했으니까 뭐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건 뭐 정신적인 문제니까 그걸 너무 의지하고 있던 그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맞지 못했다고 해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 또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교제 상대였던 당시 48살의 히라타 유우지 씨를 유우지 씨의 머리를 금속 배트로 구타하고 목과 가슴을 여러 번 칼로 찔러서 출혈사로 사망시킨 그녀는 살인죄로 기소됩니다. 전직 호스티스였던 키크치 아즈와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는 이제 29살이 됐던 거지. 자, 재판이 12월 4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요, 징역 16년 판결이 내려졌고, 그게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구형을 18년 받았다가 16년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자, 재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키쿠치 피고의 광범성 발달 장애나 경도의 직접 장애는 극히 한정적이고, 형을 감하는 사정으로서는 고려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고 자신의 죄도 그녀가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복귀 후에는 부친의 서포트도 기대할 수 있다 라면서 판결 이유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가 이제 나오면은 잘 뭐 이렇게 부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녀가 전과도 없고 그리고 사실 그녀가 장애는 있지만 그 살해를 저지를 만큼 형을 감형해줄 그 정도는 아니다. 허나 이제 뭐 자기가 죄를 또 인정했고 전과도 없었고 뭐 아버지도 돌봐주신다고 하니까 그 2년 정도 감형을 시켜준 것 같아요. 대리인 변호사에 따르면요, 수감자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10대 때부터 성정체성 장애로 진단을 받았고 10대 때부터 뭔가 여성 호르몬제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녀는 이제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20살에 호적상으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녀가 이제 호적에는 여성이 되었으니까 여자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법원은 끝까지 여성 호르몬제의 투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이건 질병이 아니니까. 아픈 게 아니니까. 그리고 현재는 관동 지방 감옥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끝까지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자, 키쿠치는요, 여성 호르몬제 투여를 허락해달라고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기각됐대요. 자, 성동일성 장애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렇게 남성에서 여성으로 된 피고에게도 이렇게 여성의 호르몬제를 끝까지 주지 않아서 사실 이 문제로 그녀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난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면서 국가에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얼마? 1,000만 엔. 그러니까 1억이 넘는 돈을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기각당한 것 같아요. 자, 그녀는 성전환 수술로 여성이 되었지만 이렇게 남성과 같은 약간 좀 두꺼운 뼈대 이런 걸로 뭔가 항상 콤플렉스를 안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함으로써 내가 좀 더 여성화가 될 수 있어. 난 좀 더 여성스러운 여자가 될 수 있어. 라고 그런 거로 굉장히 의지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걸 하지 마. 안 돼. 라고 하니까 이제 그녀가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 극한에 치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끝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녀로서는 그냥 그걸 감내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어릴 때부터 성 정체성에 고민을 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그러다가 유일하게 의지를 했던 남성마저 그녀가 이제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마음의 어둠이 컸던 그녀가 결국에는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를 짓게 되었던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아름다운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그녀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가시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줬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유족들에게도 그리고 그녀가 사랑했던 그에게도 너무나 큰 가시로 찔러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K짱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사건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롭다고 생각이 드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